CaCl2 염화칼슘이죠. 그지? 그리고 비관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NaOH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때 선생님이 예전에 연소 분석 실험 장치 이야기할 때 요 두 관의 위치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A관에서는 염화칼슘이 들어있고 거기에서 물이 흡수될 것이며 B관에는 수산화 나트륨 같은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각각 이산화탄소가 흡수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상태에서 A관에 증가한 질량은 곧 흡수한 물의 질량 몇 미리그램? 54mg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관에 증가한 질량은 88mg, 즉 이산화탄소를 88mg만큼 흡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실험식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먼저 이 시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수소, 산소의 각각의 질량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탄소 질량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탄소의 질량을 찾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질량, 즉 질량 백분율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전체 88mg 속에 이산화탄소 44의 분자량 속 탄소 하나니까 12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탄소의 질량은 얼마다? 24mg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수소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물의 질량 중에 수소의 질량 백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54mg 속에 전체 물 18 중에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지. 따라서 수소의 질량은 얼마다? 6mg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시료가 탄소, 수소뿐만이 아니라 산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산소의 질량은 여기에서 잴 수가 없죠. 왜? 자신 스스로도 산소를 가지고 있지만 건조 공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증가한 질량으로 산소의 질량 찾을 수 없고요. 대신에 산소의 질량은 전체 시료의 질량이 처음에 46mg이었으니까 그지? 여기에서 탄소의 질량 24 그리고 수소의 질량 6을 빼주면은 전체 16mg만큼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각각 물질 내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수소, 산소의 질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얘네들을 가장 간단한 몰수비로 나타내야 되죠. 따라서 원래 지금 여기에는 미리그램이 되어 있지만 그냥 그램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네들을 각각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얼마로 나누면 돼? 12로 나누면은 몇 몰이다? 2몰이다. 얘는 1로 나눠주면은 몇 몰이다? 6몰이다. 얘는 16으로 나눠주면은 1몰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실제 몰수는 이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몰수 비만 볼 거기 때문에 2, 6, 1몰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다면 이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꾸며도 2, 6, 1이니까 이 물질의 실험식은 C2H6O겠구나.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물질 X 46mg 중 수소 원자의 질량은 A관에 증가한 질량을 통해 계산한다. 자, 수소의 질량 어디서 찾았나요? 증가한 물의 질량에서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물질 X 46mg 중 탄소 원자의 몰수는 B관에서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몰수와 같다. 지금 보면은 봐봐요. B관에서 이산화탄소 88mg만큼 흡수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탄소의 질량 찾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88mg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면은 과연 이산화탄소는 몇 몰만큼 흡수가 된 것이냐 계산할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그램이지만 그냥 그램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88g을 44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 2몰이죠. 근데 앞서 우리 탄소도 몇 몰? 2몰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산탄소당 하나의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몰수랑 탄소의 몰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의 실험식 C2H6O이다.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이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됐습니까? 넘어가셔서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32%밖에 안 되는 수능 문제였습니다. 볼게요. 자, 그림은 탄화수소 CmHn을 강철 용기에 연소시키 전과 후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연소 후 용기 내 물과 산소의 질량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일단 연소 전에는요
연소 전에는 CmHn이 Xg만큼 들어있었죠. 맞죠? 그리고 나서 산소는 몇 그램? 산소는 4Xg. 요만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체 몰수가 얼마다? 전체 몰수가 4몰이다. 여기 가르쳐줬네요. 아, 3몰이 아니구나. Y몰이다. Y몰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뭐 하나 딱 자세하게 가르쳐준 거 하나도 없죠. 맞지? 그래 놓고 연소 후에는 더 심해집니다. 일단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얼마 나왔어? 이산화탄소가 3.3 Xg 나왔나요? 맞죠? 그래 놓고 물도 있고 산소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때 또 하나 가르쳐준 게 뭐? 전체 몰수. 전체 몰수는 계속해서 몇 몰이다? Y몰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자, 지금 일단 보면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죠. 맞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다 정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일단 연소 전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CmHn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왔다면은 탄소가 m개 있고 수소가 n개가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분자량은 12m에다가, 맞지? 거기다가 1자리가 n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n을 더해준 것만큼이 분자량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 몰수 알겠네. 얘 몰수를 표현해보면은 몰수는 12m 플러스 m분의 x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해가 돼? 그럼 밑에 똑같은 방법으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분자량 알고 있잖아요. 얼마? 32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 몰수는 32분의 4x몰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 y몰. 이해가 되니? 근데 이게 진짜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알아낼 방법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얘 44로 나오면 몰수 나오겠지. 근데 얘네들은 질량조차도 안 나왔으니까 일단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연소 전에 탄화수소랑 산소가 있었는데 연소 후에 탄화수소는 전부 없거든요.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럼 얘는 완전 연소됐다라는 이야기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 아직 산소가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산소 4Xg만큼이 전부 다 반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 실제 저 탄화수소가 연소될 때 과연 몇 대 몇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서 몇 대 몇의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보면은 CmHn이 연소가 될 거예요. CmHn이 연소가 될 건데 이때 연소될 때 산소와 반응을 하겠죠. 맞습니까? 산소와 반응을 했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게 이산화탄소 CO2,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봐요, 어차피 얘 다 연소됐잖아. 맞지? 그러면은 개수 만들 때 얘네들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 알겠어? 미정개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1이라면은 얘 몇 개 나와요? 얘 몇 개 나와요? 얘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C가 몇 개 있어? M개 있잖아. M개. 맞지? 그러면 이때 얘 몇 개? M개. 맞지? M개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얘 M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는? N개가 있잖아. H가 N개가 있는데 그때 물 분자 하나를 만들 때마다 몇 개씩 필요해? 2분의 N개씩 필요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과연 산소는 몇 개 필요하냐 이거지. 산소는 일단 M개를 만들기 위해서 2개씩 M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전체 산소 원자수는 2M개 필요하지? 이해가 되니? 그리고 나서 물 분자 2분의 N개 필요하잖아. 따라서 산소의 개수는 EM이죠? 아니지. EM 아니지. 그지? 여기서 지금 현재 EM개가 필요하고, 얘가 지금 2분의 N개 필요하잖아요. 맞지? 이게 전체 원자수잖아. 그러면은 이것을 2로 나눈 것. 맞지? 그만큼이 필요하겠네.
저기다 쓰자. 2분의 2m 플러스 2분의 n O2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보자고요. 여기서 잘 보면은 처음에 전체 몰수가 몇 몰이었어? Y몰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몇 몰이야? Y몰이잖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아까 이런 이야기 했었지? 산소가 4xg만큼 있을 때 이만큼의 몰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산소가 남아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산소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32분의 4x 몰 중에 실제로 사용된 산소의 몰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때 탄화수소의 몰수 요만큼이야. 1이지. 이해가 되니? 탄화수소의 몰수를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때 산소가 사용이 되겠죠. 사용되는 몰수가 이만큼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에 만들어지죠. 얼마만큼? m개만큼. 얘 2분의 n개만큼 만들어지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실제로 사용된 몰수들 얘랑 두 개 더한 거, 그 다음에 반응 생성 후에 얘랑 얘 몰수 더한 거, 둘이 같아야지만 전체 몰수가 같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얘가 1몰이 있고 5몰이 있어. 알았니? 1몰이 있고 5몰이 있다고 쳐봐. 그런 상태에서 얘가 1몰이 만들어지고, 알았니? 얘가 4몰이 만들어지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1몰이 생성됐다고 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저희 뒤에 O2는 안 돼요. 뭐가? 연소에 O2 남아있는데 뒤에 O2는 안 돼요. O2를 안 더하자니?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말 잘 들어보세요. 알았어? 얘가 몰수가 몇 몰인지를 몰라. 알았니? 근데 예를 들어서 1몰하고 5몰이 있었다고 쳐보자고. 1몰하고 5몰이 있었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반응을 했더니 이산화탄소가 1몰이 나왔고 물이 4몰이 나오고 산소가 1몰이 남아있어요. 그럼 실제로 사용된 몰수는? 실제로 산소가 사용된 몰수는 몇 몰이야? 4몰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 얘가 1이고 얘가 4라고 생각을 해봐. 알았니? 그러면 생성되는 거 똑같이 1하고 4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빼버리면은 실제 사용된 게 3몰이니까. 그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서로 같아야지만, 그지? 반응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전체 몰수가 같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요거 정리해보면은 n 플러스 4분의 n일 거거든요. 이해가 되니? 맞지? 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요거 1이야. 알았니? 1에다가 n 플러스 4n을 더합니다. 4분의 n을. 알았니? 이게 지금 반응 전 사용된 몰수지. 그리고 나서 생성된 몰수는 m 플러스 2분의 n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야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몰수가 Y몰로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정리해보자고.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M과 N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M과 N. 맞지? 그럼 이거 얼마 나올까? 빨리 한번 정리를 해봐. M으로 정리할래? N으로 정리할래? 응? 빨리 정리해보자. M과 N으로 정리를 해보자. 뭘로? 뭐 알려준 것도 있냐? M 소모된. 응? 아, M이 소거가 되는구나. M 소거가 돼버리네요. 그죠? M과 M이 소거가 돼버리면은 N은 하고 정리가 되겠네? N 얼마? 4 나오네요. 맞습니까? 아, 그럼 일단 미지수 중에 하나는 알았다. 맞지? 그러면 여기에 4가 들어갈 거야. 알았어? 그럼 이거 얼마야? 2잖아. 맞지? 자, 여기까지 1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그런데 잘 봐봐. 여기서 또 하나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탄화수소의 몰수가 이만큼이라 그랬잖아. 맞지? 근데 이게 지금 탄화수소의 몰수거든? 이게 탄화수소의 몰수인데 이 탄화수소의 몰수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M의 개수랑 똑같은 거 아니니?
맞지? 무슨 말 이해가 돼? 봐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몰수가 있는데, 맞지? 여기에서 각각 탄소가 m개씩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각각 CmHn에서 나오는 탄소의 몰수는 그지? 그러면 저거 12m 플러스 n분의 x에서, 그지? 곱하기 얼마? 곱하기 m일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m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면은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얼마 돼야 돼? m 돼야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정답률이 32%밖에 안 돼. 맞잖아. 32%밖에 안 되잖아. 되게 어려운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약간 여기로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차근차근 하면 돼. 이거 3학년들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3학년도 잘 못 풀어요. 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CmH4가, 그죠? m 플러스, 잠깐만, 4분의 n이었지? m 플러스 2분의 1로 바꾸면 되겠네요. 맞죠? 어차피 4분의 n이니까 아니다. n이 4지. 그럼 1이구나. 그지? m 플러스 1 O2랑 반응을 해서 m CO2 나오지. 맞지? 그리고 산소 몇 개 나와? 2H2O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알지 이제. 그지? 그래 놓고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공급되는 요 탄소의 몰수만큼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 탄화수소에서 나오는 탄소 원자수를 정해보자 이거지. 탄소 원자수. 오케이? 근데 탄소 원자수는 저 탄화수소의 분자 몰수에다가 너를 곱해주면 돼. m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이해가 되니? 하나의 분자당 탄소가 m개씩 나오니까. 그러면 분자 몰수는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아까 얘 분자량이 12m 플러스 n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죠. 12m 플러스 n을 x를 이걸로 나눠주게 몰수잖아. 분자 몰수. 이해되나요? 그럼 정리해보면은 12m에다가 이제 n은 알잖아. 얼마? 4. 맞지? 분의 x 곱하기 m을 한 게 뭐다? 탄소 원자수.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m이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요 m을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있잖아. 이산화탄소의 질량 나와 있잖아. 3.3.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44로 나눠주면 몰수 나오는 거 아니니? 맞지?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요거예요. 12m 플러스 4 분의 mx라고 적으면 되겠죠. 맞나요? mx가 결과적으로 뭐다? m이다. 됐습니까? m만큼 나오는 거야. 알았니? 그런데 그 m만큼이 얼마다? 44분의 3.3x잖아요. 44분의 3.3x 되니? 그럼 자 이거 식 정리하면은 m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잖아. 왜냐면은 뭐가 소거돼요? 뭐가 소거됩니까? x가 소거되잖아요. 맞죠? x가 소거가 되고 나면은 44m은 3.3 12m 플러스 4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해서 m은 하고 정리하면은 m이 3이 남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3 맞나? 맞아. 그래서 m은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한 번씩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다시 한번 깨끗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미리 풀어봤던 학생들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당연합니다. 이거를 이렇지 하면서 싹싹 풀어가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런 거야. 당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연소 전에, 자, 잘 봐. 연소 전에 CmHn이 몇 그램? Xg 있다라는 거 알았어. 알았니? 그런데 이제 M과 N을 계산했으니까 C 얼마? 3, H 4라는 거 알잖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O2 질량 얼마? 4Xg 4Xg 이만큼이라는 거 확인했고 전체 몰수 Y라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연소 후에 CO2 4.4 아니 4.4 아니지 3.3 Xg만큼 있었죠. 그리고 물 얼마 나오는지 몰랐는데 물 아까 우리 화학 반응식 쓰니까 알 수 있었지. 결과적으로 얘가 가지는 몰수보다 2배만큼 많을 거라는 거 확인 가능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산소 남아있어. 알았어? 여기까지 이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일로 한번 좀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일로 넘어오면은 지금 현재 요거 M이 3이잖아. 맞지? N도 4라는 거 알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다시 요로 위로 올라와서 요게 얼마라고? 요게 M 맞지? 그러면 M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되죠. M에다가 3만 집어넣으면 돼. 맞지? M에다가 3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계산해보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3 집어넣으면 36에다가 40 40분의 그 다음에 3X가 M이 3이 나와야 되지. 그럼 X 얼마? 40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 이해돼? 그러면 위로 갑시다. 여기 다시 갑니다. 탄화수소 처음에 몇 그램 있었어요? 몇 그램? 40g 있었죠? 이해됩니까? 얘 몇 그램 있었어? 얘 몇 그램 있었어? 160g 있었던 거잖아. 맞지? 이해가 돼? 얘 분자량 얼마니? 얘 분자량 얼마야? 40이죠? 맞습니까? 분자량 40이죠? 몇 몰? 1몰 있다라는 거 확인되지? 얘 분자량 얼마야? 36이잖아. 그죠? 36, 미안하다. 32죠? 그죠? 32. 몇 몰 있는 거야? 몇 몰 있는 거야? 5몰 있는 거잖아. 아까 우연히 내가 1하고 5라고 적었네요. 그죠? 그지? 우연인 거야. 1몰, 5몰 있다는 거 확인됐지? 그지? 얘 몇 그램이니? 모르겠어? 이거 몇 그램이야? 3.3x를 곱할 거란 말이야. 3.3에다가 x를 곱할 거야. x 40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 나올 것 같아? 130 2g 나오죠? 몇 몰이야? 44로 3몰이잖아. 야, 얘가 1몰 있으니까 얘 3몰 나올 거 아니야. 뭘 고민하니? 안 그래?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저거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거 다시 적을 거예요. C3H4가 1몰 있을 때 산소와 반응합니다. 따라서 3개의 이산화탄소랑 2개의 물 나와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산소 2개씩 3개니까 6개, 1개씩 2개니까 8개지. 몇 몰 필요해? 배수가 얼마부터? 4부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 말은 얘 1몰 사용될 때 몇 몰 필요해? 4몰 필요하지. 몇 몰 나와? 3몰 나오지. 몇 몰 나와? 2몰 나오지. 1몰 다 쓰였지. 그지? 얘 5몰 있는데 그 중에 몇 몰 쓰인다고? 4몰 쓰이죠. 이해됩니까? 몇 몰 남아 있어야 돼? 1몰 남아 있어야 되지. 1몰 질량 얼마? 32g. 이만큼 남아 있어야 되죠. 이해됩니까? 산소 몇 몰 나와? 물 얼마 나와? 2몰 나오지. 얼마 나와요? 36g 나오죠. 됐습니까? 정리 끝. 그러면은 이제 옳은 것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기억.
CmHn 1몰이 연소되면은 물 3몰이 생성된다. 얘가 1몰 연소되면은 물이 몇 몰 나와? 2몰 나와. 맞지? 기억 틀렸지? 이해되니? 기억 틀려. 니은에 연소 물의 몰수는 0.4Y몰보다 작다. 야, 전체 몰수가 얘도 Y몰이고 얘도 Y몰이었잖아. 맞지? 얘 몇 몰이야? 5 더하면 몇 몰이니? 6몰이지. 얘도 3몰, 2몰, 1몰 더하면 몇 몰이야? 6몰 나오잖아. 근데 물의 몰수 몇 몰? 2몰이거든? 맞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0.4Y몰이라면은 Y에다가 6 집어넣어 0.4 곱해봐. 얼마 나와? 2.4몰 나오죠? 그죠? 0.4Y몰이면은 얘가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은 6, 4, 24, 2.3몰일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근데 지금 현재 물 몇 몰 나와? 2몰 나오지. 그러니까 2몰 0.4Y몰보다 작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에 연소 후 산소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남아있는 산소의 질량 몇 몰 남았어? 1몰 생성돼 1몰 남았고 32g 남았잖아. 맞지? 그럼 지금 여기서 0.8x x 얼마라고? 40. 그지? 그러면은 0.8x 하면은 여기다가 지금 현재 40 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32 나오잖아. 32g.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입니다. 되셨나요? 답이 5번이에요. 정말 어렵죠? 그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문제를 딱 보면은 정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보면은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정도 아닐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헷갈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푼다고 해보세요. 너무 어렵죠? 말도 안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당연히 풀 수 있을 정도여야 돼요. 이게 사실 정답률이 32% 나오는 건 사실 맞거든요. 어려우니까. 근데 선생님이 왜 이거를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문제가 갑자기 수능 문제에서 딱 하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수능을 보기 전에 고3 학생들이 교육청 평가원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지? 3월, 6월, 9월 이렇게 풀었잖아. 10월, 11월 이렇게 10월 풀고 이렇게 풀었잖아요. 거기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단 그때는 이렇게 x 그램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때는 탄화수소 몇 몰, 산소 몇 몰 이렇게 나왔었어요. 몰수로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여줬었어. 이걸 한번 딱 보여줬는데 대신에 뭘 안 보여준, 뭘 다르게 만든 거야? 몰수가 아니라 질량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몰수로 보여주고 너네 보고 이제 질량으로 보여주면 몰수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들조차도 그걸 생각을 못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됐었겠지. 이해가 돼? 근데 분명은 힌트를 줍니다. 알겠습니까? 힌트를 분명히 주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 지금부터 할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어질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보는 그런 모의고사 같은 것들 되게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응? 이런 문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두 문제 푸는데 거의 한 30분이 넘었네요. 그죠? 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뒤쪽에 넘어가서 33번 보시면은요. 가는 폼알데하이드, 나는 아세트산, 다는 포도당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위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각각 물질의 분자식 한번 적어보세요. 가는 뭐야? 폼알데하이드. 맞지?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HCHO라고 적거든요. 근데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CH2O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얘 탄소 하나랑 수소 두 개,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자식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CH3COOH라고 적는데 역시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탄소 몇 개, 두 개, 수소 몇 개, 네 개, 산소 몇 개, 두 개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알았어? 그 다음에 포도당은 C6H12O6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분명히 분자량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가의 분자량 12에다가 16 더하면은 28에다가 2 더하니까 30 나오죠. 맞습니까? 얘 얼마 나와? 이거 딱 2배 아니냐? 60 나오지? 이거 딱
6배죠. 그지? 180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에 아세트산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포도당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의 3배이다. 야, 이거 별거 없어. 그러면은 봐봐. 지금 현재 아세트산이구나. 요거 60. 오케이? 이거 맞지? 아세트산 1g과 이거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생각해봐. 얘 지금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이니까 1몰 질량이 60g인 거죠? 그럼 1g당 분자 몰수는 60분의 1몰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포도당은 1g이 있으면 180g일 거고 이때 1g당 180분의 1몰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커? 얘가 크지? 몇 배? 몇 배? 3배.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폼알데하이드 1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와 아세트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서로 같다 그랬거든요. 볼까요? 봐봐요. 폼알데하이드를 연소시키게 되면은 얘 연소시키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한 분자가 있다면은 거기서 이산화탄소 몇 분자 나와? 한 분자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얘가 지금 한 분자가 연소되게 되면 탄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도 한 분자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세트산은 탄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맞지? 탄소가 2개가 있으니까 한 분자가 연소되면은 결과적으로 몇 개의 분자? 2개의 분자가 생성이 될 거거든. 맞지? 그런데 지금 폼알데하이드는 1g, 아세트산은 2g을 연소시킨다 그랬거든요. 근데 봐봐. 분자량이 얘는 30이고 얘는 6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1g당 들어가 있는 몰수를 보면은 얘 몇 몰? 30분의 1몰이잖아요. 1g당 30분의 1몰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1g이 있으면 30분의 1몰만큼 반응됐을 때 이산화탄소 몇 몰 나와야 돼?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0분의 1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얘가 1g 있으면 이만큼 몰 수 있지. 그런데 얘 2g이라며. 그지? 그럼 이거 2배 아니야? 2배. 그지? 2배 하면은 몇 몰? 30분의 2몰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30분의 1몰이죠. 맞죠? 근데 이거 지금 무슨 몰수야? 누구 몰수야? 이거 누구 몰수니? 아세트산 몰수야. 왜 이래? 아세트산이에요. 맞잖아. 자, 다시 정리해보자. 너네 이거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잘 봐요. 얘 2g이라 그랬잖아. 맞지? 1g당 몇 개 들어가 있다고? 60분의 1몰 들어가 있는 거잖아. 60분의 1몰의 개수가 누구? 얘야 얘. 아세트산. 알겠니? 그러면 2g 있으면은 30분의 1몰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게 누구 몰수? 아세트산의 몰수. 아세트산이 지금 30분의 1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본 건 뭐야? 이산화탄소의 몰수 아니야? 야, 한 분자당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가 30분의 1몰 있으면은 이산화탄소는 몇 분자 나와야 돼? 2배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30분의 2니까 15분의 1몰 나와야지. 그러면은 두 몰수는 다르죠. 됐습니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봐봐. 폼알데하이드 1g의 분자수와 아세트산 2g의 분자수는 같다. 이랬으면 맞아. 왜? 얘도 30분의 1몰, 얘도 30분의 1몰이니까. 근데 물어본 건 뭐라고? 이산화탄소. 얘는 한 분자당 하나. 이산화탄소. 얘는 한 분자당 2개. 그러니까 분자수가 다르지. 이산화탄소의 분자수가 다른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나요? 차근차근 가야 된다. 선생님이 예전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량 나와. 분자량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g당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선생님이 그 다음에 바로 1몰당 질량으로 바꿨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바꾼 게 1g당 분자 수로 바꾼 다음에, 그죠? 이것을 다시 특정 원자 수로 바꿨단 말이야. 기억나? 야, 내가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뭐였겠니?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말로만 그냥 이렇게 막 표현해 줄 거야. 예를 들어, 자, 지금 현재 폼알데히드가 분자량이 30이니까 1몰 질량은 30g이고 그렇다면 1g은 30분의 1몰. 따라서 그 안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분자수는 탄소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30분의 1몰. 뭔 말인지 하나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니? 이거 밑에 가면 더 심해져.
그렇지 않아? 분자량이 60이니까 1몰당 질량은 60g. 따라서 1g당은 60분의 1몰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2g 있으면 거기에 2배 있으니까 30분의 1몰만큼의 분자수가 있는데 탄소의 몰수는 거기에 2배니까 15분의 1몰. 따라서 이산화탄소 15분의 1몰이다. 정리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부러 적는 거라고. 너네도 문제 풀 때 이렇게 적어놓고 풀어야 돼. 안 헷갈리려면. 뭘 물어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내가 지금 계산한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30분의 1이 뭔지. 이거에서 2배 2g당 분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탄소 원자수를 찾아내야지만이 이산화탄소 분자수를 찾을 수가 있었겠죠.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니은 틀린 말이고, 디귿에 포도당 1몰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의 몰수랑 폼알데하이드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의 몰수는 같다. 맞을까? 야, 물은 뭐 때문에 만들어져? 수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폼알데하이드는 1몰당 수소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물 1몰 나오죠. 이해됩니까? 2몰 아니야. 물 1몰이지. H2O는 수소 2개 필요하니까 얘가 1몰 있으면 물 1몰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포도당은 수소가 12개 있잖아. 그럼 얘 1몰당 물 몇 몰 나와? 6몰 나오지. 다르지. 그러니까 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었습니까? 엄청 어렵죠? 내가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지 않니 되게? 그지 않아? 자, 계속해서 34번으로 갑니다. 별로 긍정을 안 하네요. 자, 계속해서 34번입니다. 화합물 가부터 다의 구성에 대한 자료이고 각 원소의 질량을 나타낸 것.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가부터 다는 모두 다 A와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M, B, N이라고 쳐보자고요. 그죠? 그런데 가는 구성 원자수 몇 개? 2개. 나는 몇 개? 나는 3개. 다도 3개네요. 맞죠? 그러면 이거 우리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몇 번이었더라? 19번 문제. 19번 문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문제가. 그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2개의 문제랑 비교하면서 갈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19번 문제와 24번 문제입니다. 19번, 24번을 이 문제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보세요. 가 같은 경우에 구성 원자수가 2개니까 A와 B를 무조건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은 가의 분자식은 결정이 되죠. 어떻게? A, B로.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근데 지금 보면은 나랑 다른 구성 원자수가 3개거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게 A가 하나에 B가 2개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A 2개에 B가 하나가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지. 맞지? 그래 놓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현재 A 각각 가나다를 구성하는 A의 질량과 그 다음에 B의 질량을 각각 표현해 놨거든요. 자, 가를 볼게요. 가부터 먼저 봅니다. 가를 보면은 A가 21 그리고 B가 24 됐죠? 그 다음에 나는요 A가 7 B가 16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는 여기가 다죠? 여기가 12 그리고 얘는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좀 봐봐. 우리 가가 A 하나에 B 하나가 붙어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비교하겠다고 했던 문제 중에서 24번 문제를 잠깐 좀 보시면요 이 그래프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당시에 24번 문제를 풀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다가 각각 1몰 질량을 A와 B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각 A와 B의 질량에 해당하는 몰수만큼 얘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 같은 경우에는 A 2개와 B 4개가 들어있는 A2, B4의 분자식을 가진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1몰이라는 말이 빠지면 분자식이 아닌
실험식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죠? 얘 다시 문제로 넘어옵니다. 얘는 1몰 질량이라는 표현 나왔나요? 안 나왔죠? 맞지? 1몰 질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안에 몰수가 진짜 실제 몰수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건 다 실험식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밑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때 간은 우리가 이미 A와 B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때 A와 B가 1대1로 들어가 있는데 A의 질량은 얼마? 21. 맞죠? B의 질량은 얼마? 24. B의 질량은 24. 다 맞지? 그러면 봐봐. 어차피 A와 B가 1대1로 들어가 있는데 A의 질량은 21이고 B의 질량은 24야. 원자랑 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B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 몇 몰씩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 않니? 맞지? 이게 몇 몰 들어있어서 21g인지 몇 몰 들어있어서 24g인지를 몰라. 근데 원자량은 B가 크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문제를 쉽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자량을 정해버립시다. 알았어? 예를 들어서 21을 A의 원자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 몇 몰? 얘 몇 몰? 1몰. 알았어? 정하는 거야 그냥. 알았니? 얘 원자량 21로 정할 거야. 그러니까 얘 1몰이야. 됐지? 그래놓고 B도 원자량 24로 정할 겁니다. 얘 몇 몰? 24. 1몰이지? 여기까지 됐어? 자, A는 이렇습니다. 나로 가보죠. 나 같은 경우에는 7g이네? 얘가 지금 1몰이라고 했으니까 얘 몇 몰이야? 3분의 1몰이죠? 이해됩니까? 근데 얘 몇 몰이야? 16이잖아. 16. 그럼 얼마야? 3분의 2몰일 거 아니냐? 이해가 돼? 그러면은 지금 나 속에 A는 3분의 1몰, B는 3분의 2몰 들어있어. 몇 대 몇? 1대2잖아.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 A 하나에 B가 몇 개 붙는다? 2개가 붙는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나서 다는 뭐 안 해봐도 알겠지만 다는 지금 A가 1몰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B가 몇 몰 들어가 있는 거야? 24니까 2분의 1몰이잖아. 맞지? 2대 1 나오죠. 따라서 다의 분자식은 얼마다? A, 2, B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자량도 이제 상대적인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얘네 둘만 좀 비교를 해보면은 A와 B 중에 누가 분자량이 크다고요? 원자량이 크다고요? B가 더 크죠. 그럼 A 하나에 B 2개 붙은 게 A 2개 B 하나 붙은 것보다 더 크겠지. 됐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자, 설명 옳은 것 가봅시다. 나의 분자식이 A, B2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분자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 이게 크니? A2, B가 커? 아니죠. 나가 다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의 가 1.5g 속에 들어있는 B 원자의 몰수는 다 1.0g 속에 들어가 있는 Ag의 원자 몰수보다 많다. 어떻게 해볼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A와 아니지 A 원자랑 B 원자 몰수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럼 보자. 야, 우리 A 얼마 정했어? 원자랑 얼마 정했어? 21 정했잖아. 그러면은 21g 속에 1몰 들어가 있는 거지. 1g 속에 몇 개 들어있을까? 21분의 1몰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 1몰 있을 때 24g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A야.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1g당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지? 24분의 1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얘 지금 몇 g? 1.5g 아니냐? 그지? 1.5g이면은 24분의 1.5일 거 아니야. 맞지?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죠. 비교하세요. 알겠습니까? 비교하면은 가의 아니다. 아니구나. 이렇게 바로 보는 게 아니구나. 가 1.5g 속의 비원자 몰수잖아. 그지? 일로 가야지. 그지? 요거 분자량 얼마야? 분자량 얼마야? 2개 더하면 되잖아. 분자량 얼마야? 45죠? 맞습니까? 분자량 45, 1몰 질량 45g. 그러면 1g 속에
몇 몰 들어있어? 45분에 1몰 들어가 있죠? 내가 여기까지 계산한 건 뭐 계산한 거지? 분자 몰수 계산한 거지? 그지? 근데 물어본 건 뭐? 비원자수. 그죠? 근데 간은 분자 하나당 비 몇 개 들어있어? 하나 들어있잖아. 여기까지 정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야? 다. 1.5니까. 됐지? 이게 지금 1g이죠? 그럼 여기다가 1.5. 됐죠? 이렇게 정해주면 되지? 그리고 나서 다는요. 다 요거. 다가 A, 2, B니까 분자식이 얼마? 분자량이 얼마? 42에다가 24를 더해주니까 66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1g당 분자 몰수는 66분의 1몰. 맞죠? 그런데 B 원자수만 A 원자수죠?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2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33분의 1몰 나오겠네요. 두 개 비교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가 1.5g 속에 들어가 있는 B 원자 몰수는 다 1g 속에 들어가 있는 A 원자 몰수보다 맞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가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지? 하지만 이런 문제 계속해서 조금 연습을 해 두시면은 특히 뭐 평가원도 그렇지만 내신 문제에도 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잠깐 칠판 정리하고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35번 문제부터 계속 이어나갈게요. 그림 가는 금속 M의 두 가지 산화물인 MO와 MO2가 각각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질량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그랬는데 일단 M이 산소와 반응을 했을 때 두 개의 M이 산소 한 분자랑 반응을 하면은 이때 두 개의 MO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 하나가 O2 하나와 직접 반응을 해서 MO2가 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산화물 MO의 질량 관계를 표현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랬을 때 X축과 Y축을 보세요. X축은 뭐의 질량? M의 질량이야. 알겠니? 그래놓고 Y축 보세요. Y축 무슨 질량입니까? 그렇죠. O의 질량이 아니라 MO 질량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비례관계네요. 그지?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 한 지점만 좀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M의 질량이 4일 때 MO의 질량이 얼마야? 5잖아. 맞지? 이때 지금 MO라고 부르는 물질은 M과 O, 그러니까 금속 M과 산소 원자가 1대1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M과 O가 1대1로 반응을 하는데 이때 M의 질량을 4로 놨을 때 O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요건가요? 아니란 말이지. 그치? 봐봐. 이게 지금 뭐의 질량이야? MO 질량이야. 그러면은 4g만큼의 M을 썼을 때 그때 산소가 붙어서 MO가 5g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산소의 질량은 얼마? 산소의 질량은 1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났어. 일단 원자량의 B는 4대 1이에요. 그러면 산소의 원자량 얼마지? 16이잖아. 그럼 이걸 16으로 바꿔주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지. 그럼 6, 4, 24에 4, 1은 4, 64만큼의 원자량을 나타내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실제 원자량은 64와 16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M과 산소의 원자량의 비는 4대 1이다. 맞죠? 니은에 MO2 5g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MO2 분자량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분자량? MO2 분자량? 그러면 이 MO2의 분자량은 M 하나, 64 하나에다가 16자리가 두 개가 붙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32고 더해주면은 96 나오네. 그러면 전체 분자량 96 중에서 맞지? 이때 산소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질량 백분율은 96분의 3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됩니까? 근데 왜 질량 백분율은 왜 했을까요? 질량 백분율은 왜 했어?
문제에서 MO2 5g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만을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산소의 질량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전체 5g 속에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 알겠니?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게 지금 5분의 2가 나옵니까? 이거 5분의 2가 나와야지만 이게 2g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 5분의 2가 나오나요? 안 나오지 않니? 맞지? 그럼 이거 당연히 2보다 크겠네. 그죠? 따라서 니은은 계산하지 않아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디귿에 같은 질량의 MO2와 MO에 들어가 있는 M의 질량비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보자. 지금 보면은 MO 분자량이 얼마지? MO 분자량이 얼마죠? MO. 알겠니?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 맞지? 90 80 나오지? 맞지? 그럼 자 보자. 그러면은 MO 1몰이 있으면 80g이잖아. 그리고 MO2가 96g이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같은 질량 속이라 그랬으니까 둘의 질량을 같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맞죠? 둘의 질량을 같게 만들어주면은 보자. 이때 MO 같은 경우엔 80이잖아. 봐봐.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자, MO가 80이야. 1몰 있으면 80g이야. 80g이고 지금 얘가 96g이거든. 맞지?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얘네들의 질량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96을 곱할 거고 여기다가는 80을 곱할 겁니다. 숫자가 계속 커지네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여기에서 원하는 건 M의 질량비잖아. 맞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다가 여기 M이 가지고 있는 질량은 역시 M의 질량 백분율 해주면 되겠죠? 얼마분의 얼마? 얼마분의 얼마? 80분의 64 해주면 되겠지? 이해가 돼? 여기도 똑같이 아까 96분의 얼마 해주면 돼? 64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게 B가 몇 대 몇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다 없애버리고 이거 없애고 요거의 B만 따지면 되잖아. 그렇지? 이해가 되니? 역수 취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5대 6이 나오나 봐요. 알았어? 5대 6.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특히나 요거 잘 판단하세요. 이게 문제에서 봐봐. 문제에서 이 문제가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예를 들어 X가 M의 질량이고 Y축이 산소의 질량으로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MO의 질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X축과 Y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따져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네 아까 왜 5대 6이 나오는지 알지? 선생님 아까 적어놓은 순서가 이거랑 반대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적었던 건 MO2를 적었던 거잖아. 맞지? 그래서 MO 속에 M의 질량비가 얼마냐? 80 곱하기 96 곱하기 80분의 64 이거 했던 거고 얘는 96 곱하기 80 곱하기 96분의 64 한 거잖아요. 요거 B 따지면은 이거 6대 5 나와. 알았니?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 MO2 대 MO잖아. 5대 6이라고. 알았어? 이해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한번 장난쳐 놓은 거네요. 그지? 이렇게 해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고 3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90도씨 1기압에서 실험 시기 같은 기체 상태의 탄화수소 A와 B를 각각 13g씩 넣은 것이다. 자, 지금 9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조건이 같아요. 하지만 이건 지금 표준 상태가 아니죠. 맞지? 근데 분명한 것은 온도와 압력 조건은 같다. 알았니? 그래놓고 문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1기압에서 기체 1몰 부피가 얼마라고 돼 있어? 30m라고 돼 있지. 표준 상태가 아니니까 이걸 꼭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네들 탄화수소고 실험식이 같다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C와 H로만 구성되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CM, H,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맞지? 자, 근데 가를 보자. 가를 보면은 지금 현재 부피가 얼마야? 가가 A죠? A가 지금 현재 부피가 얼마야? 5리터지. 맞지? 그럼 5리터면은 얘 몇 몰이란 이야기예요? 몇 몰? 6분의 1몰이란 이야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얘네 몇 그램 채웠다고? 몇 그램 채웠다고? 13g 채웠다며.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분자량 M은 13에다가 6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돼? 0.1몰의 질량이 13g이니까 맞지? 1몰 질량은 곱하기 6 해주면 될 거예요. 6, 38, 6, 1은 6, 78만큼의 분자량을 나타낼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로 가보죠. 나 같은 경우에는 비기체가 들어가 있고요. 부피가 얼마야? 15리터네. 그러면 15리터 몇 몰? 0.5몰이죠. 그런데 얘도 질량이 얼마? 13g. 똑같이 13g씩 채웠다며. 그러면 분자량 얼마? 2배 해주면 되잖아요. 26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돼? 그러면 얘네 지금 다 탄화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한번 B가 어떤 분자식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실제로 우리 지금 분자량 계산한 거 맞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분자식 찾을 수 있어. 일단 탄소가 하나가 있을 때, 알겠니? 분자량이 26이 나오려면 수소가 몇 개가 붙어야 되냐 이거죠. 몇 개 붙어야 됩니까? 14개 붙어야 되죠. 이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해. 탄소는 최대 4번밖에 수소를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탄소에 수소가 14개가 붙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탄소 2개가 있어. 그럼 탄소 2개의 분자량이, 탄소의 원자량이 24잖아요. 그럼 수소 몇 개 붙이면 돼? C2니까 2개 붙으면 되죠. 그럼 얘 분자량 얼마 나와? 26 나오겠네. 이해가 돼? 근데 그 이후로 C3가 붙을 거예요. 그럼 C3가 붙으면 H가 붙을 수 있나요? 없거든. 맞지? 이것 자체만 36이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분자식은 C2H2다. 확인 가능하죠? 그지? 이거 지금 우리 분자식 찾은 거야. 그러면 실험식은 뭡니까? 실험식은 CH죠. 됐나요? 얘랑 얘 실험식 똑같다며. 몇 배 차이 나? 3배. 3배 차이 나죠? 분자량이 3배 차이 나면은 가지고 있는 원자의 몰수도 3배만큼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C6, H6가 돼야지만이 78을 만족하겠죠.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A의 분자량은 78이다. 맞는 말이죠. A의 분자량 78. 그 다음에 니은. 분자수의 B는 1대 3이다. 얘 6분의 1몰, 2분의 1몰. 그지? 1대 3이죠. 그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디귿에 가와 나의 탄화수소를 각각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같다. 자, 앞에 좀 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가 같은 경우에 C6H6거든? 연소시켜보자. O2.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니까 이산화탄소의 개수만 맞춰보자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6개의 이산화탄소 나오겠죠? 이해가 돼? 이해됩니까? 확실하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반응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 2분자 나오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때 각각 가와 나, A와 B 두 가지의 기체를 같은 몰수만큼 연소시켰을 때는 A가 B보다 3배만큼 더 많은 이산화탄소 분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요거를 지금 현재 연소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몇 몰 있는 거야? 6분의 1몰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6분의 1몰이 있는데 그걸 다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야. 얘보다 6배 더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 몇 몰 나와? 1몰 나오지? 이해가 돼? 실제 몰수가 얘가 6분의 1몰이니까 그러니까 1대 6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 1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볼까? 얘 지금 0.5몰이에요. 한 몰당 2개 나오잖아. 2몰 나오잖아. 그럼 얘 몇 몰 나오는 거야? 1몰 나오는 거지? 따라서 둘을 완전 연소시키면은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 각각 1몰 질량 44g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니까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가셔서 37번으로 계속 갈게요. 자,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 A 0.6g을 원소 분석 실험 장치로
각각 실험을 했더니 염화칼슘간 0.36 증가했고요. 수산화나트륨간 0.88g 증가했습니다. 야, 우리 지금까지 문제가 다 미리그램이었는데 여기선 g으로 나왔네? 그지? 자, 연소 분석 실험 연식 그리지 않고 바로 가도 되겠죠? 자, 보세요. 자, 탄소수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XHYOZ. 자, 얘 몇 그램? 0.6g 연소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염화칼슘 간의 증가한 질량 CaCl2가 지금 0.36g 증가했고 수산화나트륨이 0.88 증가했으니까 탄소부터 먼저 가자. 알겠니? 탄소의 질량은 증가한 수산화나트륨 간의 질량 0.88에서 얼마? 44분의 12를 해주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은 이거 얼마 나와? 0.24g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수소 질량 계속 갑니다. 수소 질량은 증가한 염화칼슘 간의 질량에서 찾으면 되죠. 그지? 0.36g에서 전체 18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0.04g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산소 질량 전체 질량이 0.6인데 여기서 0.24 플러스 0.04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 0.36g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몰수 넣어볼까? 몰수? 이거 얼마로 나누면 돼? 12로 나누면 되지. 그럼 이거 12로 나누면은 0.02몰 나오죠. 요거 1로 나누면은 0.0003몰 나오죠. 요거 16으로 이거 36이 아니라 32 아니냐? 그지? 32지. 그지? 16으로 나누면은 얼마 나와? 0.02몰 나오네요. 자, 요거 지금 다 실제 몰수입니다. 맞죠? 그럼 다 나눈 거니까. 따라서 실험식은 뭐다? C 2개, H 4개, O 2개니까 CH2O다. 요게 실험식이다. 됐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1, 2, 1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거 계속 가볼게요. 연소 반응에서 소모된 산소의 질량은 0.64g이다 그랬는데 볼래? 니네 있잖아. 지금 현재 이 안에서 얘가 산소와 연소가 되잖아요. 산소가 연소가 돼가지고 뭐와 뭐가 생성되는 거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거지.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반응 전의 질량과 생성된 물질의 질량의 합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만들어진 게 0.88하고 0.36이잖아. 맞지? 근데 반응 전에는 얘가 0.6이 있었고 산소가 얼마 사용되는지 모르잖아. Xg. 알겠니? 그러면 0.6에다가 X를 더한 거랑 나중에 0.88에다가 0.36을 더한 거랑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0.64 나오는 거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화합물 A 0.6g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A 0.6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 얼마였어? 0.24g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지. 그지 얘들아? 디귿에 A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와 산소의 원자수비 몇 대 몇? 2대1. 따라서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과 니은. 됐나요? 계속 넘어가서 38번입니다. 탄화수소 X의 실험식. 자, X가 나왔는데 이름이 뭐라고? 탄화수소. 그 말은 CX계랑 HY계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산소 없어. 그런 상태에서 얘 몇 g인지 몰라. A mg이야. 됐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물의 흡수 장치와 이산화탄소 흡수 장치에서 증가한 질량이 나와 있거든요. 물 얼마 증가했어? 물 54. 그리고 이거 단위 뺄게요. 이산화탄소는 132. 자, 그러면은 탄소 질량 계산해볼까? 여기다가 곱하기 44분의 1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6mg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18분의 2 곱해주면은 6mg 나오겠네요. 맞죠? 그럼 이거 다 여기서만 온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얼마다? 이거 얼마다? 42mg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뭐 실험식까지 계속 해야 될까요? 실험식 해보면은 요거 지금 1로 나눠주면은 수소 1일 거고, 6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12로 나눠주면 3이니까 CXHY는 탄소 3개, 수소 6개 따라서 CH2의 실험식을 가지는 거죠. 됐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A mg X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소모된 산소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 똑같지?
이제 알겠지? 요거 42잖아. 그러니까 42에다가 산소 사용된 양 O2 양 그거 더한 거랑 나중에 생성된 거 54에다가 132를 더한 거랑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따라서 산소의 질량 계산해 보시면 144mg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A mg 속 X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 몰수는 0.003몰이다? 야 근데 수소는 최소한 6 나와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0.006몰 나와야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이해돼? 이거 선생님 그냥 g으로 계산했으니까 6, 3 이렇게 나오는 건데 미리그램으로 바꾸면 0.006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 디귿의 위 실험 결과를 통해 X 1몰을 완전 연소시킬 때 소모되는 산소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봐봐. 우리가 여기서 얘가 144mg이라며. 맞지? 그러면은 요거 몰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32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몰수 나오겠지? 얼마 나오냐? 얼마, 4점 얼마 나오겠지, 그지? 그런데, 야, 봐라.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얘 연소시키는데 이만큼의 몰수가 필요하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선생님이 연소분석 실험장치에서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소분석 실험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실험식이야. 알았니? 근데 지금 디귿에서처럼 X 1몰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얼마인가? 그 말은 정확하게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자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실험식까지밖에 없어. 알았니? 실험식이 CH2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분자식이 얼마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식을 모르니까 산소가 몇 몰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해가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CH2라고 하는 물질은 없을 테니까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2H4 가능하지. 맞지? 또는 C3H6 가능하지. 맞지? 그럼 얘네들이 각각 1몰씩 연소될 때 각각 산소 몰수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과연 이 몰수가 같을까? 다르겠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몰수 몰라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기에 분자량이 나오거나 그랬으면 분자식 알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산소 몰수가 몇 몰 필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계속 넘어가서 39번으로 가보죠. 금속 A, B가 각각 비금속 물질 X2와 반응을 해서 화합물 A2X3죠. A2X3 그 다음에 BX가 생성되었을 때 각각 금속의 질량과 화합물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A2X3가 있고요. 그 다음에 BX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 반응한 금속 질량 나와 있고 금속 질량 나와 있고 또 하나는 화합물의 질량이거든요. 화합물의 질량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대충 봅시다. A, B. 그랬을 때 자 여기 화합물의 질량이 10일 때 오케이? 화합물의 질량이 10일 때 B는 얼마야? 6. A는 7이네요.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물질이 나왔는데 지금 A가 A2X3라 그랬고 그 다음에 B는 BX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둘 중에 뭘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편하겠니? BX겠죠.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은 BX 같은 경우에는 B와 X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B가 지금 현재 금속 질량 6g 사용했을 때 화합물이 4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지?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1대1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다? 얘가 6이다. 이러면 얘가 얼마가 돼? 4가 나오겠지? 이해가 돼? 그러면은 이때 B가 6만큼 있을 때 X가 4만큼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 A 같은 경우에 금속 질량이 7일 때 지금 현재 1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도 가봅시다. 그러면 A2 전체가 얼마인 거야? 7인 거지. 맞지? 그러면 X3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때 A 하나만은 얼마? 3.5죠. 맞죠? B는 얼마야? 1.1이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각 A2X3랑 BX를 통해서 만들어낸 각각의 상대적 원자량의 값이 다르거든? 공통적인 X가
여기서 1이고 여기서 얼마야? 4잖아. 그럼 어떻게 주면 돼? 맞춰주면 되지. 얘를 4로 잡아주면은 얘도 거기다가 곱하기 4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 나와? 14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A 대 B 대 X는 지금 이제 A가 얼마? 14. B가 얼마? 6. X가 4. 뭐 이거 더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7대 3대 2의 원자량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이해가 돼? 실제 원자량이 얼마인지는 몰라. 하지만 원자량의 B는 7대 3대 2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으로 가보도록 하죠. 옳은 거 가보도록 합시다. 기억. 화합물에서 같은 질량 X와 결합한 A와 B의 질량 비는 하고 물어봤어. 야, 이거 간단하네. 얘 4로 맞추고 얘도 4로 맞출 거야. 알았어? 얘 4 맞추면은 얘 지금 하나 붙지? 6. 그죠? 6 붙고 얘 얼마 붙어? 14 붙잖아. 맞지? 그러니까 같은 질량 X와 결합한 금속 A와 B의 질량 B는 14대 9이다. 맞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죠? 이해되니? 얘가 4 맞춰주면 14대 6으로 반응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원자량의 B는 7대 3이다. 맞지? 디귿에 3g의 BX에 포함된 X 성분의 질량은 뭔 얘기야? 그럼 이거 분자량부터 계산해야 되겠네? 그지? 근데 지금 우리 732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위에 있는 걸로 가볼까? 숫자가 작은 게 좀 편하려나? 작은 걸로 가보자. 그럼 BX 같은 경우에는 B 하나 X 하나 붙으니까 5 나오지. 전체 분자량 5 중에 그죠? 지금 현재 X를 보고 있는 거니까 5분의 2네. 맞지? X의 질량 백분율 5분의 2지. 근데 얘 몇 그램? 3g 쓸 거거든. 맞지?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요? 0. 아, 6이잖아. 1.2 나오겠네. 1.2g만큼이 지금 3g의 BX에 포함된 거죠. 그럼 자, 그 다음에 A2X, A2X3에 포함된 X 성분의 질량과 같다. A가 2개 붙을 거야. 14에다가 2짜리가 3개가 붙으니까 6, 20이죠. 그러면은 20분의 얼마? A가 2개 붙어야 되니까 14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다 곱하기 4. 됐습니까? 4g이니까. 그러면 이거 곱해주면 5 해주면은 이거 1.2 나오나? 1. 잠깐만 있어봐. 4, 5지? 5, 2.8. 그러면 X 3g과 저거 A로 하셨어요. 어떤 거? 저거 아, X가 아니지? A지? 미안. 20분의 2가 몇 개 붙어 있어? 3개. 6이죠. 맞지? 거기다가 곱하기 4 해주면 되잖아. 얼마 나와? 1.2 나오지? 둘은 같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이렇게 맞춰주는 필요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0번으로 계속 가보죠. 자, 40번도 비슷한 문제 같은데, 그림 가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A, B에서 성분 원소들의 질량 관계, 그리고 나는 0도씨 1기압에서 질량에 따른 부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A와 B는 둘 다 뭐라고? 탄화수소야. CX계랑 HY계로 구성되어 있거든. 맞지?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그래프는요, 탄소의 질량과 수소 질량 해놓고 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수소 질량이 2일 때 탄소 질량이 8,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수소 질량이 1일 때 얘가 9. 이거 보면은 뭐 할 수 있니? 수소가 원자량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1g이 붙었을 때 1몰 있다는 얘기잖아. 2g 있으면 2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죠. 탄소가
원자량이 얼마? 12지. 그럼 8과 9에 대한 각각의 질량이 나올 거 아니야. 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따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그래프 볼까요?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현재 각각의 질량에 따른 뭐? 부피. 그래서 지금 현재 A가 요렇게, B가 요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피가 얼마로 잡혀 있어? 11.2L로 잡혀 있지 않니? 그지? 그랬을 때 B가 지금 현재 15, A가 20이야. 느낌 오지?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표준 상태에서 1몰 부피는 22.4L. 근데 얘네 지금 동일하게 11.2L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얘 지금 뭐다 몇 몰 질량이다? 0.5몰 질량이다. 따라서 A의 몰수를 MA라고 한다면은 MA는 얼마? 40이죠. 그죠? MB는 30 나오지. 다시 절로 돌아가면은요, 우리는 여기에서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가지고 각각 실험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실험식을 통해서 두 번째 그래프에서 나온 분자식을 가지고, 분자량을 가지고 분자식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걸로 바로 가볼까? 이걸로 가지고 바로 계산해볼까? A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40 나오려면은 탄소가 몇 개 붙으면 될까? 3개 붙고 수소가 몇 개 붙으면 될 것 같아? 수소가 4개 붙으면 되나? 6개 전이지. 36이니까. 아, 4개 맞네. 미안한데? 미안해? 자, 이거는 2개 붙고 6개 붙으면 되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자, 설명으로 옳은 거. A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다. A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다. 요거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실험식 분자식 똑같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에 1g 속에 들어가 있는 분자수는 B가 A보다 많다. 가볍잖아. 가벼우니까 1g 속에 더 많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니은 맞지. 디귿에 AB 분자 한 개당 수소 원자의 수의 비는 4대 3이다. A 대 B 4대 6인데? 그지? 2대 3인데요? 그러니까 디귿 틀렸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2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문제가. 문제 수준이 왜 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그래프 하나만 나와도 풀 수 있지. 이해가 돼? 선생님 이거 설명해 준 거 이해됩니까 이제?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 실험식. 알았니? 실험식이고 이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분자식.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돼요. 알겠어? 하나만 나와도 문제 푸는데 충분히 문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4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로 몇 문제 안 풀어본 것 같아요. 기껏해 한 10문제 정도밖에 안 풀었던 것 같은데 시간 굉장히 좀 오래 걸렸군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